제가 가져온 영화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이 영화를 가져온 이유가 말 그대로 정말 바다 위에서 영화가 전개돼서 바다 했을 때 딱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줄거리는 파이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액자식 구성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파이라는 사람이 사실 진짜 파이는 아니고 이제 파이 그 3.14 원주율을 잘 외워서 가명으로 파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이 가족이 이제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일이 생겨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과정에서 배를 타는데 배가 침몰해 버려서 파이를 제외한 모든 안에 배에 타 있던 사람이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되고 이제 가까스로 몇몇 동물들이 함께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이 동물의 본성 그 특성상 서로 배고프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다 잡아먹고 호랑이 한 마리만 남게 돼요. 근데 사실 호랑이를 죽일 수 있는데 이게 무서운 존재고 또 배가 표류하게 된 배가 되게 작았거든요. 호랑이를 죽일 수 있지만 또 같이 표류할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호랑이를 길들이기로 파이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살아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영화 내용은 계속 표류하고 살아남으려는 내용이고 그 중간중간에 뭐 신비로운 약간 생명체나 신비한 섬 이런 존재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영화가 신비롭게 좀 계속 전개되는 그런 내용의 줄거리고요. 사실 이걸 추천하는 이유를 세 개를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가 영화의 내용 그리고 영화의 그 중간중간에 신비로운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교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먼저 스토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지루할 틈이 없이 긴장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일단 호랑이랑 둘이 있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호랑이 이제 바다 빠져 죽기 전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고 이제 또 한 개는 사실 막 우주, 바다 좀 이런 식으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두려움이란 감정이라기보단 그냥 약간 심해 공포증 이런 느낌으로 저도 그래서 바다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바다가 진짜 어둡고 광활한 섬 생명체 진짜 하나 없는 그런 바다 위에서 영화가 전개돼서 약간 저같이 심해 공포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무서울 수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사실 영화가 판타지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장르가 모험으로 분류돼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신비로운 요소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제일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식인섬이라고 낮에는 라이온 킹 같이 되게 막 미어캣도 살고 되게 아름다워요. 막 초원도 펼쳐져 있고 근데 밤만 되면 그 섬에 있는 물 전체가 약간 산성화가 돼서 모든 생명체가 다 그 물에 닿으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섬이 물도 되게 형광 에메랄드빛이어서 되게 신기하게 묘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기한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판타지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가 제 생각엔 사실 뭐 이런 식인상어도 나오는데 식인상어나 이런 섬이 사실 진짜 있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 이 영화 제목을 검색하면 밑에 뭐 라이프 오브 파이 실화 뭐 실제 이야기 이렇게 저도 사실 쳐봤어요. 진짜 이런 식인섬이 있었던 건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친구도 야, 이거 실화 아니냐고 그러고 나올 때 주변 막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들도 이거 진짜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진짜 해리포터 같이 그런 판타지가 아니라 약간 약간 신비성을 자극한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마지막엔 약간의 교훈적인 부분인데 호랑이랑 이제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인간이 사는 그런 섬에 도착해요. 이제 도착해서 살아남는데 둘이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파이는 호랑이가 가기 전에 좀 정이 들어서 한 번쯤은 자기를 쳐다봐 주길 바라고 호랑이를 지켜봤는데 그 호랑이는 파이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숲속으로 냉정하게 걸어가는데 거기서 파이가 좀 상처받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동물은 이래서 동물과 약간 인간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싱숭생숭한 감정도 느꼈고
사실 이런 장르의 영화를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영화를 가끔 내용이 기억 안 날 때쯤에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장면을 준비해 왔는데 명장면 사실 영화 전체가 다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막 식인섬도 그렇고 막 해파리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진짜 신기하거든요. 뭐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명장면이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아무래도 맨 마지막에 서로 둘이 헤어지는 호랑이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숲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좀 이상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나름 명장면이라고 뽑았고 비하인드를 딱 한 개 준비해 왔는데 사실 실제 호랑이랑 촬영을 할 수 없으니까 호랑이가 몰랐는데 다 CG더라고요. 전 진짜 같이 보였는데 근데 그 바다에서 호랑이랑 막 헤엄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실제 호랑이가 바다에서 물에서 헤엄치는 거였다고 합니다. 거기선 실제 호랑이를 가져왔고 그리고 제가 평점을 4.7을 줬는데 사실 뭐 굳이 장르를 말하자면 뭐 모험, 뭐 판타지 드라마인가 싶겠지만 약간 이 영화 자체 고유의 장르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인간이 탐험하기 좀 어려운 좀 바다라는 광활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감독이 상상력으로 되게 잘 풀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도서로 원작이 있는데 그 작가가 감독을 선정할 때 되게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이게 뭐 그 식인섬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출연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잘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침 감독이 정말 잘 표현을 해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나름 애정하는 영화 중에 한 개로 뽑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들으면서 팀 버튼 감독이 생각났거든요. 아, 네네. 판타지의 거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모험으로 분류되어 있고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영화의 매력은 진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고의 딱 그 경계선에서 네. 약간 황홀한 그 판타지 같은 그런 영화미? 네. 영상미인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꼭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로 네. 영화의 뭐 어떤 해석적인 측면에 좀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저는 영상미가 너무 예뻐서 네. 영화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영화관에서 재개봉하면 3D 같은 걸로 네. 개봉해도 굉장히 네. 좋을 것 같다 네. 생각하고 그리고 영화 자체에 또 보면 되게 뭐랄까 마음이 네. 짠하잖아요. 네, 영화 보고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좀 짠한데 근데 그게 좀 뭐랄까 이게 원숭이가 뭘 뜻하냐 네. 뭐 호랑이가 뭘 뜻하냐 이거 가지고 해석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바다 위에 가끔은 이제 나 혼자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을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호랑이와 바다로 좀 표현한 것 같아서 네.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 TMI가 생각났는데 둘이 함께 표류한 시간이 227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나 같으면 한 10일째 죽었을 것 같은데 진짜 끈질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TMI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가 재개봉하지 않았나요? 재개봉했었어요. 그쵸. 네. 그때를 놓쳤어요. 근데 이 정말 영상미로 유명한 영화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영화관에서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못 보고 있었어요. 너무 네. 이건 집에서 13인치 네. 노트북으로 보기엔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영화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3D로 개봉하면 진짜 네. 보고 싶은 영화예요. 네. 진짜. 네. 그러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